정부가 4.13 총선을 2주 앞두고 다시 한번 공명선거 관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금품 살포, 여론조사 조작 등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4.13 총선을 2주,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4.13 총선을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로 만들겠다며 금품 살포, 여론조사 조작 등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선거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 지위 고하,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행동하거나 선거 기간 직무를 소홀히 해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감시를 부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자신이 보호를 해야 할 자녀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친아버지와 담임교사가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부 시선이 닿지 않는 집과 학교에서 이들의 범행은 수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홍모 씨는 다른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시간을 노려 자신의 반 학생이던 A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습니다. 범행은 한 학기 동안 계속됐는데 갈수록 대담해졌고 졸업식을 앞두고는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양이 가족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홍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A양이 성인 소설을 보고 한 진술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에 걸쳐 매일 밤 미성년자인 자신의 큰딸을 성추행한 임면수 심의 아버지도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친딸을 마치 성놀이개처럼 다뤘다는 질책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뻔뻔한 아버지는 2심에서 아예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자다 깬 아버지의 범행 모습을 봤다는 둘째 딸의 진술이 나오면서 판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내려졌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이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해야 했던 어린 학생들,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관련 법령에 반하는 아파트 단지 담장일지라도 없앨 경우에는 주민 피해가 크다면 이를 철거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광교 신도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담장 제거 조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범죄 우려가 있다며 단지 주변에 1m 높이의 철제 담장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문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웃한 B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면서 반발했고 용인시는 해당 구간이 담장 설치 불허 구간이라며 울타리 철거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 중국 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 17만 원을 화풀이하듯이 동전으로 바꿔서 종업원에게 지급했습니다. 무게를 확인해 보니 무려 23kg에 달했는데요. 음식점 주인도 할 말은 있겠지만 이런 갑질은 대체 언제쯤이면 근절될까요? 강창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포대자루에서 동전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10원짜리부터 5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무려 17만 원이나 됩니다. 포대 2개에 담긴 동전의 무게를 저울로 재보니 무려 22.9kg. 이처럼 많은 동전은 경기도 성남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던 김모 씨가 업주로부터 받은 겁니다.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하자 업주는 화풀이하듯 동전으로 돌려준 겁니다. 1,000원짜리 지폐 넉 장을 포함해 4,760원은 김 씨 손에 직접 건네주고 나머지 17만 원은 이처럼 동전으로 바꿔 자루 2개에 담아 건넸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 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들고 나오는데 정말 수치심하고 자괴감 같은 게 막 다리가 막 후두두두 떨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인생을 진짜 이렇게 살았나 하는. 하지만 체불임금을 동전으로 건넨 업주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해당 종업원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업주는 김 씨가 전화기까지 꺼놓고 무단 결근하는 바람에 주말 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냥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받겠어요. 주말인데 더군다나 비 오는데 주방에 입당을 불러놓고. 성남고용노동청은 음식점 주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취하사가 없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이미 발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울산과 충남에 이어 힘없는 종업원을 상대로 한 가배 행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산나물의 고장 강원도가 나물밥을 대표 음식으로 내놓았습니다.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나물밥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이혜용 기자입니다. 점심때를 맞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오늘은 나물밥을 맛보는 특별한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나물밥은 곰치와 곤드레, 어수리 등 강원 지역에서 나오는 산나물로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의 그 산재를 이용해서 고유한 맛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산나물을 보관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해 오던 농가도 이번 나물밥을 반겼습니다. 동결 건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참인데 이렇게 향까지 살아있는 색깔도 살아있고 그래서 나물이 이런 식으로 자연에 가까운 색으로 살아있다면 굉장히 승산이 있을 것 같고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가 개발한 나물밥은 푸른 색감이 살아있는 게 특징. 산나물은 건조시키면 검게 변하는데 이번에는 말려도 푸른색이 살아있도록 하는 자체 특허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나물밥은 도내 농가 맛집에 우선 보급됩니다. 산나물의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강원도가 그 나물의 고장입니다. 곰치라든가 곤드레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전주하면은 비빔밥이잖아요. 그러면은 강원도 하면은 나물밥의 그 컨셉을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서울 대학로에서 나물밥을 시판하는 등 산나물의 고장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키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이혜영입니다. 부산 원도심의 속사를 살펴보고 숨겨진 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부산 원도심 스토리 투어가 시작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선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젊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징이었던 비프 광장에서 호떡과 김밥을 즐깁니다. 일본인들은 야시장으로 유명한 부평 깡통시장과 보수동 책방 골목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원도심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プサンの街について案内していただいて、一つ一つのことを詳しく解説していただけるので本当にありがたいなと思いました。その港町の方はすごく発展しているなというふうにも感じましたし、こういった古い商店街というのも活気があふれてすごい賑やかな都市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 원도심 스토리 투어 사업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영도다리, 동구 이바구길 등 부산 원도심을 5개 코스로 나눠 스토리텔러가 직접 관광객을 이끌면서 관광지와 명소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구 지역을 현재 개발해서 5월 중으로 신규 코스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야경 투어 코스, 게스트하우스 등을 활용해서 체리형 숙박 코스도 개발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개 코스를 완주하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열립니다. 원도심 스토리 투어가
숨은 부산의 개성과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선호입니다. 신라의 천년 왕성인 경주 월성에서 관청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 시대 건물 지gun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월성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해 중앙의 C지구에서 건물지 14개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과 담의 건축 시기는 인화문 토기와 국화형 연화문 수막새 등 출토 유물을 통해서 8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소는 월성 주변에서 나온 토제 벼르편보다 양이 훨씬 많다는 점으로 빌어 이번에 발굴된 건물 지gun이 문서를 작성하는 관청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오늘 단원미술관에서 단원 김홍도의 그림 화조도와 사슴과 동자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화조도는 수목담채화로 화면을 가로지르는 가지 위에 앉은 새 한 마리를 그리고 박림량필이라고 써놓은 작품입니다. 화가 임량의 그림 의미를 모방했다는 뜻입니다. 또 사슴과 동자는 사람과 동물, 자연을 담은 작품입니다. 김홍도가 유년기 시절 그림을 공부했던 안산시는 단원미술관에 단원 컨텐츠관을 설치해 단원 김홍도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립영화와 영화예술의 축제인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과 상영작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개막작에는 캐나다 출신 로베르 비드로의 감독의 본투비 블루가 선정됐습니다. 이 영화는 재즈 음악사에 새겨진 트럼펫 연주자 챗 베이커의 일생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인종의 문제가 뜨겁게 대두된 1960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영화제는 영화의 거리에 집중하며 상영작도 역대 최다인 211편으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8일 개막해 10일 동안 전주에서 진행됩니다. 네, 감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제주도 같은 청정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고 또 불면증에도 좋다고 알려진 바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 감태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하게 생겨 흔히 성인이 돼서까지 심각한 가려움증과 발진을 유발하는 아토피성 피부염. 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지만 치료는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발라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이 스테로이드제 연고는 피부가 얇아지거나 혈관이 확장되는 부작용 때문에 오래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바닷속에서 자라는 해조류 감태의 성분에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특정 면역 반응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데 감태에 들어있는 다이에콜이라는 성분이 이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연구진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있는 쥐에게 다이에콜을 발랐더니 한 달쯤 지나서 쥐의 피부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TSLP라고 아토피 피부염이 시작될 때 피부 각질 세포에서 생성이 많이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다이에콜이 이 TSLP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결국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감태의 다이에콜 성분이 아토피성 피부염과 비슷한 경로로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의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을지 밝혀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2.5%를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 3포 세대들의 기운을 더 빠지게 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국당 중국에서 창업에 도전하며 열정과 희망을 얘기하는 한국 청년들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흑룡강 신문사가 운영하고 있는 CCTV.com 한국어 방송의 김채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한 대학 인근 골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이라는 글씨를 내걸고 한국식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즐비한데요. 하얼빈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목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옆에 기찻길을 끼고 있어서 유동인구가 적고 창고가 많은 침체된 상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거리가 코리안타운을 방불케 하는 상업지구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한국 청년들의 멋진 도전이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유난히 손님이 북적대는 한국식 고깃집이 눈에 띕니다. 꽉 찬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고기를 굽는 사람은 바로 한국인 사장 양대열 최재용 씨. 중국 생활 6년 차 30대 초반의 한국 청년들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던 두 청년은 1년 6개월 전 이곳에 고깃집을 차려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김치와 소시지, 버섯 등을 고기와 함께 구워 먹는 한국식 고기구이가 중국 고객층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烤肉是韩国的一大特色嘛，特别希望能够尝到非常地道的韩国烤肉。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중국인 손님이 다녀가고 개업 1년 만에 분점까지 내 밀려드는 손님을 받을 정도입니다. 기세를 몰아 최근에는 양대열 씨의 성을 따 양씨를 상표화한 한국식 면집도 열었습니다. 다 힘든 것 같아요. 중국이라서 다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중국을 좋아해서 중국말 하는 것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청년들의 승승장구가 처음부터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5년 전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까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제 스스로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줬고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국에서 도전을 한번 해보자. 여느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게 진로를 고민하던 양대열 씨가 시작한 도전은 한식 브랜드 만들기. 일단 자신이 다니던 대학 건물 한켠에 식탁 10개를 놓고 비빔밥과 각종 탕, 전, 조림 등 50가지 전통 한국 음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외국인으로서 사정에 밟지 못해 수업료도 많이 냈습니다. 물건을 사는 거, 법적인 문제, 많은 문제가 힘들었지만 주변 분들 많은 도움으로 하나씩 지금 해결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소자본 2천만 원, 월세 15만 원짜리 점포에서 시작한 첫 브랜드 양씨 주방은 당시보다 3배 커진 맛집이 됐고 든든한 동업자 최 씨도 만나 현재 하얼빈 시내에만 총 3개 브랜드, 5개 점포를 가진 양씨 브랜드를 일궈냈습니다.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이거를 하고 나서 느끼는 거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해 양씨 가맹점을 중국 전역에 여는 것이 꿈이라는 양대열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도전은 실패를 해도 얻는 게 많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 다른 도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중국 하얼빈에서 cctv.com 김채영입니다. 생생뉴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